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는 나스닥이 좀 반등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만이 조금은 약하지만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실적 전망이 어떻게 보면 시장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기업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가속화된 또 채권 금리 상승이 증시에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미사일과 대포, 탱크를 동원해서 대규모 공격을 가하면서 지상작전 확대에 나섰다는 소식도 위험 회피 심리를 키우는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 보면 아시다시피 500개 대형 우량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또 지수 중에 하나인데 7월 이 고점 대비해서 10%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기술적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나스닥 지수도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이 아마존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서 그래도 약하지만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오늘을 맞이했는데, 지금 연말로 가면서 우리가 산타 랠리를 기대해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여러 악재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겹겹이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연준이 선호하는 또 한 가지의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자, 미국의 성장 동력인 이 소비가 여전히 견조해서 9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에 비해서 0.7%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 0.5%보다는 높은 수준이고요. 전월 0.4% 증가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자, 근원도 알아봐야겠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 0.3% 오르고 전년 대비로는 3.7%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물가 지표 약화되지도 또 악화되지도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졌는데요.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10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4.2%로 올랐습니다. 2023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자, 예비치가 앞서서 발표가 됐었는데 3.8%를 웃돈 건 물론이고요. 직전월 3.2%보다도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자,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로 직전월에 2.8%보다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달 이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나왔죠. 63.8로 전월에 67.9보다 하락을 했는데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좀 한동안 주춤했던 국제 유가 다시 한번 2%대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조금 빠지면서 원래 85달러 선에서 좀 주말 사이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84달러 선으로 좀 내려온 모습이고요. 그래도 좀 여전히 높죠.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89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 11월 FOMC와 10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상전에 좀 돌입한 만큼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좀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좀 주목이 되고요. 이 월가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사실상 끝났고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상반기 이후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하반기에 빠르게 둔화해서 내년에는 좀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려면 고용도 좀 빠르게 완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해왔지만 고용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해왔죠. 시장에서는 이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17만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서 전달에 33만 6천 명에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3.8%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확정치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함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지금 강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중동에서 리스크가 유가로 이렇게 번지지 않을까? 그 리스크가 또 시장을 한 번 더 강타할 수 있어서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리스크로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업들로 가볼까요? 실적들이 뭐 좋은데 나쁜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 기업이자 아마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마존 아주 그린색을 이제 비추면서 6% 넘게 급등한 모습 보실 수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 좀 계속 흐름을 달리하면서 실적 발표를 해 나가고 있죠. 지난주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의 3분기 실적 발표 정말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시간외에서 급등을 했다가 그 흐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6% 넘게 마감을 했고요. 9%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자, AWS 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죠. AI가 결합된 클라우드 관련된 이 호재가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 AWS 또 광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죠. 실제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이루어진 소비가 미국의 연간 소비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3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이 4분기 기대감까지 벌써부터 이어지면서 그동안 조금은 조정을 받았던 이 주가에도 영향을 줄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모건 이슈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죠.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고 있는데 다이먼이 은퇴를 하는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은퇴까지도 연결지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이먼 회장 일가가 보유한 거의 한 86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100만 주를 내년부터 차례차례 좀 매각을 할 거다라는 계획이 전해지면서 3% 넘게 빠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먼이 회사에 재직한 이후에 주식을 현금화하는 거는 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매각을 한다 하면 엄청난 악재로만 여겨져서 계속 흐름을 이어가는데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대주주 같은 경우도 다이먼 회장도 여전히 회사의 이 전망이 매우 유망하다고 지금 여기고 있고 지분 보유액이 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재로까지는 작용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거의 4%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 이번 매각과 관련해서 조금 은퇴와 연결을 시켰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어떤 흐름을 이어질지 이 미국의 정말 최대 은행 JP모건의 그런 우리가 흐름도 계속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석유 기업들 지금 3분기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정말 수혜를 톡톡히 받잖아요. 유가가 오르면서 이들 기업이 전분기에 비해서 정말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자, 먼저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3분기 91달러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사상 최대치 순이익을 기록했던 작년보다는 54%가 감소를 했지만 2분기보다는 15%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절반에도 어떻게 보면 못 미치는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의 배당액을 기존 주당 91센트에서 95센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그나마 1.9%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쉐보론 같은 경우는 좀 그 방향이 달랐습니다. 쉐보론은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6%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3분기 순이익 65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112억 달러에 비해서 좀 적었지만 그래도 2분기보다는 8.5%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최근에 이 엑슨모빌과 쉐브론 대규모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를 했죠. 엑슨모빌은 이 셰일 기업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595억 달러에 인수를 하기로 했고 쉐브론 같은 경우는 석유 탐사 기업 이 헤스를 530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 결정으로 인해서 엑스는 이 퍼미안 분지에서 석유 생산량을
2배 증가시킬 수 있게 됐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유전 중 한 곳이죠. 가이아나 유전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가이아나 유전, 이 엑슨이 좀 주도를 해왔는데 이제 그 흐름이 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자, 이번 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특히나 이번 주에 좀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금요일 테크주는 좀 많이 올랐지만은 좀 덜 오른 다른 종목들도 좀 많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34,000불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구간을 높여서 이제 조금은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 부근에서 우리 원화로 따지면은 지금 4,500만 원에서 4,700만 원 선 사이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4,600만 원 선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주간 상승률이 무려 14%나 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기로도 62%, 국내 투자자들의 62%가 이번 주에 비트코인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설문조사도 굉장히 가상자산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승인을 예상한다라는 소식,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이번 주에는 조금 한가득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 탐욕 지수죠. 공포 탐욕 지수로 72까지 올라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작은 이슈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한 비트코인, 이 5번째 강세장이 시작됐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 금과 자산, 채권과 같이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금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이 장기 채권 투자에도 조금 안심을 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기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방송 때도 좀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비트코인 이 선물 ETF 당시 때도 엄청난 이슈를 받았지만 곧 상장하고 나서 좀 하락을 했었죠. 이번에도 현물 ETF를 두고 정말 의견이 많습니다. 승인이 되면 현재 상승장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의견과 막상 승인이 되면 그 영향력을 떨어질 거다. 이미 지금 너무 존재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 가격에 어떻게 보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반감기 이슈까지 이제 나오면서 그 이슈에 묻혀서 어떻게 보면 현물 ETF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모두 잊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들면서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해라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이 흐름을 보이면서 알트코인들, 조용했던 알트코인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오르는 모습인데요. 아크, 블러, 온톨로지 가스 등등등, 엑시 인피니티 계속해서 좀 아래에 있던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흐름을 이제 탔다. 이런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슈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급등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언제나 말씀을 드렸듯이 가벼운 이런 코인들 급등 급락이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공포 탐욕 지수 차트가 있으면 좀 다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게 거의 미국 시장하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하고 데칼코마니인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쪽은 이쪽 탐욕 쪽으로 가고 있고 시장은 지금 공포 쪽으로 가고 있고 말이죠. 자, 오늘도 아침 일찍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